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요.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난 강아지 꾸숑이와의 교감을 통해 아예 인생의 방향이 바뀐 분입니다. 바로 치료멍멍 동물병원의 이준섭 원장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원장님이 직접 쓰신 책 일부 내용하고 또 병원 웹사이트 자료, 그리고 AI 기반 솔루션 관련 문서들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준섭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생각이나 전문성, 또 활동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함께 해주시죠. 그럼 먼저 그 출발점이 된 꾸숑이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책 서문에 나오던데요. 어린 시절 마당에서 만난 강아지래요. 근데 이 어린 친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할지 잘 몰랐는데 꾸숑이가 먼저 다가와서 손목을 이렇게 살짝 핥았다는 거예요. 꼭 나 여기서 좀 지켜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그게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 경험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동물이 귀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동물은. 그런데도 뭔가 통했다. 이런 비언어적 공감의 중요성을 아주 어릴 때 몸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반려동물의 몸짓은 마음이 먼저 도착한 인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딱 그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뭐 병 고치는 기술적인 걸 넘어서 동물하고 사람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다리, 그걸 놓고 싶었다는 말이 그래서 더 와닿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실제 진료할 때도 이런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책에 보면 그런 상해가 나와요.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었는데 동물의 아주 작은 표정 변화나 몸짓만 보고도 이거 심각하다. 이걸 직감하고 바로 대처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꾸숑이가 보냈던 그 신호처럼 말은 못해도 그 동물의 눈빛이나 뭐 꼬리 떨림 같은 걸 보고 위급함을 알아챈다는 거죠.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라 뭐 귀나 꼬리의 움직임, 아니면 자세, 심지어 내는 소리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책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말 못하는 존재의 그 몸짓이야말로 진짜 목소리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걸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 딱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공감 능력은 그럼 자연스럽게 치료 철학으로 이어지겠네요. 병원 이름이 치료몽몽 동물병원인데 슬로건이 마음까지 안아주는 동물병원이더라고요. 네, 그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웹사이트에도 보면 동물을 치료하는 데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딱 명시해 놨고요. 마음까지 안아준다. 사랑의 기본이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단순히 수의사 역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책 2부를 보면 이게 되게 여러 번 강조돼요. 예를 들면 한 챕터 제목 자체가 관찰이 가장 빠른 진료입니다. 이거든요. 아, 관찰이 진료다. 네. 평소에 보호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보느냐, 이게 조기 진단의 핵심이라는 거죠. 보호자의 역할 강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보호자의 관찰. 근데 때로는 좀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뭐랄까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병보다 빠른 것은 보호자의 따뜻함입니다. 이건 참 감동적인데 그 따뜻함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 사이의 균형은 그럼 어떻게 잡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근데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이 원장님은 보호자를 그냥 정보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치료 과정의 핵심 파트너로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증상 설명은 보호자의 감각에서 나온다. 이런 말도 하고 보호자 기록이 진단에 진짜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는 걸 보면요. 하지만 이게 보호자 느낌만으로 진단한다는 뜻은 절대 아닐 거고요. 오히려 보호자의 그 꾸준한 관찰과 기록, 이걸 일종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죠. 이걸 이제 수의사의 전문 지식이나 검사 결과랑 합쳐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방식, 그렇게 균형을 잡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따뜻함은 동물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의학적 처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호자의 관찰력은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귀중한 자원으로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존중하면서도 전문성은 놓치지 않는 그런 균형점이네요. 병원 미션 선언물에도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순히 동물 치료 넘어서 동물과 사람, 이 모두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네요. 보호자 마음까지 헤아리겠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따뜻한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이준섭 원장님 전문 분야는 정형외과랑 안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자체적으로는 슬개골 탈구 수술, 이게 1기부터 4기, 심지어 재수술 같은 어려운 케이스까지 경험이 아주 많다고 강조하고요. 네, 맞아요. 심장 질환이나 좀 복잡한 골절 치료도 전문성을 갖춘 분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병원 시스템 자체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웹사이트나 FAQ를 보면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춰서 개별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정밀 진단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거의 대학병원급 협진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협진 시스템.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수술 관련해서 기준이 엄청 엄격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수술 중 감염이라는 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병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치료망망 동밀병원에서는 모든 수술 도구나 장비를 대학병원 수준으로 멸균 소독한다고 하고요. 또 수술에 쓰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재사용 안 하고 한 번 쓰면 바로 폐기한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와, 철저하네요. 네, 이런 위생, 감염 관리 시스템이 결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인 거죠. 기본 원칙은 절대 타협 안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현재 전문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좀 보여요. 책 서문하고 웹사이트, 그리고 치료멍멍 AI 펫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문서를 보니까요. 마이펫테일이라는 AI 스타트업하고 협력해서 치료멍멍 AI 케어 솔루션 이거 개발했대요. 심지어 이거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원장님의 또 다른 모습, 약간 혁신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동물을 향한 그 깊은 공감이나 따뜻한 철학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AI 같은 최첨단 기술을 써서 반려동물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거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그림 동화책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 성격 유형 분석해주는 펫 PBTI 진단 같은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펫 PBTI요. 그건 뭔가요? 약간 MBTI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반려동물 MBTI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보호자가 자기 반려동물 성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도구인 거죠. 아하, AI 기술로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돕는다. 이런 거군요. 마이펫 AI 에이전트나 마이펫 GPT 같은 걸로 행동이나 건강 정보도 준다고 하니까 기술을 통해서 수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려는 시도 같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병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이나 관리, 그리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그 유대감 강화까지 다 생각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어쩌면 그 원장님의 깊은 공감 능력을 기술로 더 확장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개별 동물 특성에 맞춰서 정보를 주면 보호자가 더 나은 관찰자이자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진료실 안에서의 전문성,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진료실 밖에서도 그 철학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병원 웹사이트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손길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위해 치료 멍멍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봉사활동?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어떤 수의사로서의 정체성하고 깊이 연결된 활동 같아요. 어릴 때 꾸숑이를 통해서 느꼈던 그 생명의 소중함, 또 말 못하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공감, 이게 이제 병원 문턱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병원의 가치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 근본 동기인 사랑과 공감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준석 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강아지와의 깊은 교감을 시작으로 동물과 사람 모두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공감을 핵심 가치로 삼는 수의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따뜻함이 치료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이걸 정형외과나 안과 같은 분야의 높은 전문성, 또 대학병원급 시스템, 철저한 위생관리로 뒷받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AI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또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하는, 결국 반려동물과 보호자, 이 둘 모두가 더 행복해지도록 진료실 안팎에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분의 접근 방식에서 그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동물을 향한 그 깊은 개인적인 유대감, 따뜻한 감수성에서 출발하는데 동시에 최첨단 의료기술이나 AI 솔루션 같은 아주 이성적이고 혁신적인 도구를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이요. 어쩌면 이게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돌보는 방식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방향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나 윤리적인 철학일 텐데, 이준섭 원장님은 그 두 가지, 기술의 진보와 인간적인 따뜻함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준섭 원장은 보호자의 관찰과 따뜻함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관찰이 가장 빠른 진료입니다. 병보다 빠른 것은 보호자의 따뜻함입니다. 같은 말들을 통해서요. 오늘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반려동물은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몸짓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그 따뜻함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